한 달 열심히 일한 대가가 들어오니까 뿌듯하죠. 그런데 그 월급이 갑자기 10% 줄어든다면요? 회사 잘못도 아니고 경제 위기도 아니고 단지 누군가가 어떤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6년 1월 현대차를 둘러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오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전면전이 선포됐거든요.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투자자들은 열광했죠. 그런데 바로 그날 울산 공장에서는 긴급 성명서가 발표됐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키워드는 딱 두 개예요. 로봇 그리고 노조. 이 두 단어가 충돌하면서 지금 한국 경제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전쟁의 피해는 전쟁을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피해를 볼까요?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현대차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이상한 전쟁의 실체를, 그리고 이게 여러분 지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돈의 논리로 아주 쉽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끝나고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2026년 1월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 CES 무대. 현대차가 뭔가를 공개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무대에 누워있던 로봇이 스스로 일어서더니 사람처럼 걸어 나왔어요. 관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죠. 키 1.9m, 무게 90kg. 사람처럼 두 다리로 걷고 두 팔로 물건을 들고 허리를 180도 회전하면서 작업 공간을 자유자재로 움직여요. 최대 50kg까지 들 수 있고요.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견뎌요. 배터리 4시간 작동하고 스스로 배터리 교체해요. 심지어 목을 360도 돌릴 수 있어요. 사람보다 유연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이 로봇은 불평하지 않아요. 파업하지 않아요. 야간 수당 올려달라 하지 않아요. 성과금 더 달라고 하지 않아요. 정년 연장 요구하지 않아요. 24시간 365일 묵묵히 일해요. 시장은 폭발했습니다. 현대차 주가는 발표 직후 장중 59만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하루 만에 시가총액 수조 원이 늘어났죠. 투자자들은 이렇게 계산했어요. 현대차가 드디어 파업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국 시각 1월 22일 현대차 노조가 성명서를 냈어요. 노사 합의 없으면 로봇탄 한 대도 현장에 못 들어온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봅시다. 2025년 6월 18일 현대차 노사 임단협 상견례가 시작됐어요. 회사 측 제안이 테이블에 올라왔죠. 기본급 95,000원 인상, 성과금 400% 더하기 1,400만원, 주식 30주 지급. 객관적으로 볼까요? 현대차 생산직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1억 원이에요. 이미 한국 근로자 상위 5% 안에 드는 소득이에요. 그런데 노조 반응이 어땠을까요? 부족하다, 거부한다.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줄다리기가 시작됐어요. 회사는 협상 테이블에 앉았어요. 노조는 요구안을 올렸어요. 기본급 10만원, 성과금 450% 더하기 1,580만원, 금년 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 900%로 인상. 회사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미 글로벌 최고 수준의 임금인데 더 올려줘야 하나? 그리고 9월 3일 노조가 결단을 내렸어요. 파업 7년, 무쟁의를 깨고요.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연속 부분 파업에 돌입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노조는 도대체 얼마를 더 받고 싶었던 걸까요? 계산해 볼까요? 회사 제안 기본급 95,000원 인상, 노조 요구 기본급 10만원 인상. 차이는 5,000원이에요. 월 5,000원, 연간 6만원. 회사 제한 성과금 400% 더하기 1,400만원, 노조 요구 성과금 450% 더하기 1,580만원. 차이는 약 180만원이에요. 합치면 연간 약 186만원. 연봉 1억 원 받는 사람들이 186만원 더 받으려고 파업을 한 거예요. 1.86% 인상이에요. 그 3일 동안 손해가 얼마였을까요? 울산 공장 하루 평균 생산량 6,000대, 3일이면 18,000대, 대당 평균 약 3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5,400억 원어치 생산 차질이에요. 5,400억 원.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시죠? 현대차 직원 32,000명, 전체 연봉을 합친 게 약 3조 2천억 원이에요. 3일 파업으로 그중 17%가 날아간 거예요. 이 손해는 누가 메꿀까요? 협력사가 메꿔요. 도풍 발주 취소되니까요. 소비자가 메꿔요. 차량인도 밀리고 가격 오르니까요. 청년 구직자가 메꿔요. 신규 채용 대신 기존 인력 잔업으로 때우니까요. 지역 경제가 메꿔요. 울산과 아산의 식당, 상가, 자영업자들이 직격 탐받으니까요. 그런데 노조는 사과했을까요? 안 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다. 법적으로는 맞아요. 정당해요. 단체 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니까요. 하지만요, 도덕적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협력사 직원이라면요. 여러분이 차 사려고 6개월 기다리는 소비자라면요. 여러분이 현대차 취업 준비하는 청년이라면요. 정당하다고 느껴지세요? 9월 9일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했어요. 기본급 10만 원 인상, 성과급 450% 더하기 1,580만 원. 노조가 원하는 대로 다 받아냈어요. 파업카드 덕분이죠. 회사는 5,400억 원 손해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귀족노조의 파워입니다. 파업카드만 있으면 5,000원도 186만 원도 다 받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4개월 뒤 CES 2026에서 아틀라스가 공개됐어요. 노조는 즉시 반발했어요. 왜 그럴까요? 로봇이 들어오면 자기들 파업카드가 무력화되니까요. 이게 진짜 이유예요. 일자리 보호? 그건 명분일 뿐이에요. 진짜 이유는 파업카드를 지키는 거예요. 파업으로 회사 압박해서 5,000원 더 받고 180만 원 더 받는 게 불가능해지니까요. 회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럼 국내 말고 미국에서 하지. 실제로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 공장에 아틀라스 3만 대를 투입할 계획이에요. 국내는요?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 이제 회사 입장에서 계산을 해봅시다. 사람 대 로봇,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스프레드시트를 펼쳐볼게요. 사람 비용 계산. 생산직 평균 연봉 1억 원. 24시간 공장 가동하려면 3교대 필요하죠. 1교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2교대 오후 4시부터 자정. 3교대 자정부터 오전 8시. 3명. 인건비 연 3억 원. 여기에 추가 비용이 붙어요. 야간 수당 통상임금의 50% 추가. 연간 약 2천만 원. 주말 수당 통상임금의 50% 추가. 연간 약 1천만 원. 명절 수당, 연차 수당 연간 약 500만 원. 복리후생비 연간 약 500만 원, 퇴직금 충당금 연간 약 800만 원, 4대 보험 회사 부담금 연간 약 2천만 원. 합치면 사람 한 명당 실제 비용은 연 1억 5,800만 원이에요. 3명이면 4억 7,400만 원. 그리고 가장 큰 비용, 파업 리스크. 3일만 파업해도 5,400억 원 날아가요. 울산 공장 생산 인력 2만 명 기준으로 나누면 1인당 2,700만 원 손해예요. 김단협 협상 3개월이면 생산 차질 수천억 원 더 날아가요. 자, 이제 로봇을 볼까요? 로봇 비용 계산. 업계 추정 아틀라스 한 대 가격 약 2억 원. 연간 유지비 대당 1,400만 원. 전기료 연간 약 400만 원. 정비비 연간 약 600만 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연간 약 400만 원. 2년 투자 회수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총 비용 약 1억 1,400만 원이에요. 사람 한 명 기본 연봉과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생겨요. 로봇은 24시간 가동 가능해요. 부대 근무 필요 없어요. 야간 수당 없어요. 주말 수당 없어요. 명절 수당 없어요. 4대 보험 없어요. 퇴직금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파업 리스크 제로. 보셨습니까? 사람 3명을 로봇 한 대로 대체하면 연간 인건비 4억 7,400만 원이 1억 1,40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3억 6천만 원 절감이에요. 10년이면 36억 원이에요. 울산 공장에 로봇 1,000대만 투입해도 연간 3,600억 원 절감이에요. 그런데 노조는 뭐라고 했죠? 한 대도 못 들어온다.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연간 3,600억 원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10년이면 3조 6천억 원이고요.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어요. 그래서 회사는 결정을 내렸어요. 국내는 안 되니까 미국에서 하자. 미국 조지아 공장은 어떨까요? 첫 번째, 미국은 한국식 귀족 노조가 없어요. UAW 전미 자동차 노조는 있지만 현대차 조지아 공장은 비노조 사업장이에요. 두 번째, 파업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세 번째, 로봇 도입에 제약이 없어요. 네 번째, 주정부가 세제 혜택을 줘요. 현대차 그룹은 미국 조지아 공장 생산 능력을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늘리고 있어요. 20만 대 증설이에요. 거기에 아틀라스 3만 대를 투입할 계획이고요. 그럼 국내는 어떻게 될까요? 신규 물량은 해외로 가요. 기존 물량도 점차 줄어들어요. 왜냐고요? 똑같은 차를 만드는데 국내는 인건비가 비싸고 파업 리스크가 있고 미국은 인건비가 싸고 파업 리스크가 없으면요. 회사는 어디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미국이죠. 신규 채용이 멈춰요. 협력사 발주가 감소해요. 지역 경제가 무너져요. 울산 인구가 줄어들어요. 상가가 비어요. 집값이 떨어져요.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로봇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로봇을 막는 노조 때문이에요.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어요. 노조가 로봇을 막으면 막을수록 회사는 더 빨리 해외로 나가요. 로봇을 조건부로라도 소용하면 최소한 국내 공장이라도 유지될 수 있어요. 노조는 지금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에는 청년들, 협력사, 지역경제가 함께 묻혀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노조는 정말 일자리를 지키려는 걸까요? 아니면 파업카드를 지키려는 걸까요? 숫자로 보면 답이 나와요. 자, 이제 큰 그림을 봅시다. 로봇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에요. 테슬라를 볼까요?
텍사스 기가팩토리 공장 자동화율 90% 넘어요. 프레스 공정 로봇이 차체를 1분에 2대씩 찍어내요. 용접 공정 로봇 팔 수백 개가 동시에 움직여요. 사람 손은 안 닿아요. 보장 공정 로봇이 완벽하게 균일한 두께로 도장해요. 사람보다 정밀해요. 조립 공정 로봇이 무거운 배터리 팩을 들어올려요. 사람은 품질 검사만 해요. 파워? 없어요. 생산 차질? 없어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공장은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는다. 로봇은 잠을 자지 않으니까. 토요타를 볼까요? 일본 모토마치 공장. 협동 로봇 3,000대 이상 운영 중이에요. 사람과 로봇이 나란히 서서 일해요. 로봇이 무거운 부품 들고 사람이 정밀 조립해요. 로봇이 반복 작업하고 사람이 품질 검사해요. 파워? 없어요. 생산 차질? 없어요. 품질 불량? 최소화돼요. 토요타 생산직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6천만 원이에요. 한국 현대차의 60% 수준이죠. 그런데 품질은 더 좋아요. 왜냐고요? 로봇이 정밀하게 작업하니까요. 중국을 볼까요? BYD 선정 공장. 2023년 기준 로봇 3만 대 운영 중이에요. 니오, 샤오펑, 리오토 모두 공장 자동화에 수조 원 투자 중이에요. 왜요? 로봇 없이는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BYD 실 전기차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국 돈으로 2,500만 원이에요. 현대차 아이오닉 5는 5천만 원이죠. 2배 차이예요.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은 2배 차이 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BYD는 로봇으로 원가를 낮추고 있고 현대차는 높은 인건비와 파업 리스크로 원가가 높으니까요. 그럼 현대차는요? 국내 공장은 노조가 로봇 도입을 막고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5년 뒤를 상상해 볼게요. 테슬라, 토요타, BYD는 로봇으로 원가 낮추고 품질 높이고 가격 경쟁력 확보해요. 현대차는 높은 인건비, 파업 리스크, 생산 차질로 경쟁력을 잃어요. 시장 점유율이 떨어져요. 매출이 줄어요. 주가가 하락해요. 5년 뒤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현대차 생산직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로봇을 막아서 지켜질까요? 아니에요. 회사가 경쟁력을 잃으면서 함께 사라질 수 있어요. 이게 노조가 원하는 미래인가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로봇 시대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요? 청년 2명을 소개할게요. 김철수, 25살, 2026년 현대차 생산직 입사. 하는 일 볼트 조이기. 하루 8시간 동안 같은 볼트를 같은 자리에 조여요. 1년 뒤, 2년 뒤, 10년 뒤에도 같은 일을 해요. 연봉은 올라요. 1억까지 올라요. 하지만 하는 일은 똑같아요. 이영희, 25살. 2026년 현대차 로봇 정비 직군 입사. 하는 일, 로봇 관리, AI 데이터 분석, 공정 최적화, 로봇 10대를 관리해요. 고장나면 수리하고 업그레이드하고 효율성 개선해요. 야간 근무? 없어요. 로봇이 하니까요. 워라밸? 좋아요. 1년 뒤, 2년 뒤에는 팀장이 돼요. 5년 뒤에는 로봇 공정 전체를 설계해요. 10년 뒤에는 글로벌 공장 로봇 총괄 책임자가 돼요. 연봉은요? 김철수보다 높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2026년 청년들은 반복 작업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일을 원해요. 로봇 정비사, 로봇 운영 관리자, AI 데이터 분석가. 이게 미래 현대차 생산직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노조는 이 변화를 막고 있어요. 왜요? 기존 조합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싫으니까요. 그냥 지금처럼 볼트 조이면서 높은 임금 받고 싶으니까요. 청년들의 미래요? 그건 신경 안 써요. 협력사의 생존? 그것도 신경 안 써요. 지역 경제의 붕괴? 그것도 신경 안 써요. 소비자의 부담? 그것도 신경 안 써요. 오직 자기들 밥그릇만 지키면 돼요. 이게 귀족 노조의 민낯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만약 노조가 로봇 도입을 조건부로 수용한다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로봇 100대 들여오는 대신 기존 인력 100명을 로봇 정비직군으로 전환합니다. 3개월 교육 프로그램 이수하면 월 50만 원 추가 수당 지급합니다. 로봇이 야간 작업 담당하고 사람은 주간 관리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파업 리스크가 줄어들어요. 물량을 국내에 유지할 수 있어요. 기존 직원들은 워라밸이 개선되어 야간 근무 면제되고 새로운 기술 배우니까요. 청년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요. 로봇 관리 직군이 생기니까요. 협력사는 안정적인 물량을 받아요. 국내 생산이 유지되니까요. 지역 경제는 상업을 유지해요. 울산과 아산이 살아남으니까요.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차를 사요. 파업이 없으니까요. 모두가 이기는 길이에요. 로봇 정비 직군으로 전환하면 연봉은 어느 정도 방어되면서 야간 근무는 면제되는데요. 노조는 왜 이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전에도 말했지만 파업 카드를 놓치기 싫은 거예요. 로봇이 들어오면 파업으로 회사 압박하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게 싫은 거예요. 결국 선택은 두 가지예요. 로봇을 받아들이고 모두가 이기거나 로봇을 막고 모두가 지거나. 노조는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자,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예상 시나리오예요. 만약 노조가 로봇을 계속 막는다면 어떻게 될지 하나의 가능성을 그려본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2028년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7시 30분 현대차 울산 1공장 앞 김대리는 이제 33살이에요. 출근길 버스에서 내려요. 예전에는 버스가 사람들로 꽉 찼는데 지금은 절반도 안 차요. 공장 정문을 지나갑니다. 예전에는 보안요원이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지금은 무표정이에요. 주차장을 봐요. 텅텅 비어 있어요. 3년 전에는 주차 자리 잡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절반이 비어 있어요. 사무실에 들어가요. 책상 위에 급여 명세서가 놓여 있어요. 펼쳐봐요. 기본급 500만 원, 간업수당 50만 원, 세전총액 550만 원, 새우 실수령액 485만 원. 3년 전에는 새우 850만 원이었는데요. 365만 원이 줄었어요. 뭐가 바뀐 걸까요? 먼저 기본급이 줄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호봉 동결됐어요. 2026년부터 호봉 인상이 없어요. 잔업수당이 줄었어요. 왜냐고요? 잔업이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일할 물량이 없어요. 신차 물량이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아이오닉 10모대 30만 대, 아이오닉 7 20만 대, 넥소 10모대 5만 대, 총 55만 대. 원래 국내에서 절반은 만들 계획이었어요. 27만 대.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5만 대만 한국, 나머지 50만 대는 조지아 공장 배정. 왜 이렇게 됐을까요? 김대리는 창밖을 봐요. 1공장 조립 라인이 보여요. 예전에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밤 10시면 불이 꺼져요. 야간 근무 없어요. 물량이 없으니까요. 김대리는 핸드폰을 꺼내요. 은행 앱을 켜요. 잔액을 확인해요. 32만 원. 월급이 들어와도 이 정도밖에 안 남아요. 3년 전만 해도 매달 200만 원은 저축했는데요. 대출이자 나가고 생활비 나가고 애 학원비 나가면 이게 다예요. 김대리는 한숨을 쉬어요. 그리고 2026년 6월 18일을 떠올려요. 노조 총회가 열렸던 그날 공장 대강당이 조합원들로 가득 찼어요. 2,000명이 넘게 모였죠. 집행부 위원장이 단상에 올라왔어요. 동지 여러분, 회사가 로봇을 도입하겠답니다.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3만 대 들여온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일자리를 로봇한테 빼앗긴다는 겁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 대도 못 들어옵니다. 노사 합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김대리는 그때 손을 들고 싶었어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조건부로 받아들이면 안 될까요? 로봇 정비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면요? 야간은 로봇이 하고 우리는 주간만 하면요? 그러면 회사도 좋고 우리도 좋고 청년들도 좋고 협력사도 좋고 울산 경제도 살아나지 않을까요? 하지만 김대리는 손을 들지 못했어요.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옆자리 박 선배가 속삭였어요. 너 미쳤어? 저 분위기에 로봇 찬성하면 배신자 취급받아. 결국 표결이 시작됐어요. 로봇 도입 전면 거부에 찬성하시는 분? 손이 우르르 올라갔어요. 김대리도 손을 들었어요. 거부에. 찬성 90%, 반대 10%. 가결됐어요. 그리고 3개월 뒤 2026년 9월 15일 회사가 발표했어요. 신차 생산 계획 변경. 아이오닉 10모델 조지아 공장 메인, 울산 보조 아이오닉 7 SUV 조지아 공장 전당, 넥소 10모델 조지아 공장 전당. 그때 김대리는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로봇을 막은 게 아니라 물량을 해외로 보낸 거구나. 그리고 1년 뒤 2027년 9월 신규 채용 전면 중단 발표. 협력사 20% 구조조정. 울산 지역경제 위기. 상가 빈점포 30% 증가. 김대리 친구가 운영하던 치킨집이 문 닫았어요. 김대리 부인이 다니던 미용실도 문 닫았어요. 김대리 아이가 다니던 학원도 원생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울산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2028년 12월 김대리는 책상 앞에 앉아 있어요. 급여 명세서를 봐요. 그리고 박 선배 책상을 봐요. 조기 퇴직 신청서가 놓여 있어요. 박 선배 48살, 대학생 자녀들 대리. 나 나간다. 네? 왜요? 애들 대학 등록금 내려면 퇴직금 받아야지. 월급으로는 안 돼. 창밖을 보면 공장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평균 연령 51세, 20대는 한 명도 없어요. 30대도 10명 안 돼요. 김대리는 핸드폰을 꺼내요. 종기 단톡방. 이준호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야, 여기 진짜 좋다. 조지아 공장. 로봇이랑 같이 일하는데 야간은 로봇이 다 하고 우리는 주간만 관리해. 월급은 한국 돈 1억 2천. 한국보다 높아. 워라밸 미쳤어. 주말은 완전 자유. 애들 학교도 좋고 집도 넓고. 내년에 로봇 전기팀장 승진 확정이래. 승진하면 연봉 1억 5천 간다는데? 너도 올래? 지금 한국인 로봇 엔지니어 모집 중이래. 김대리는 답장을 써요. 부럽다. 근데 나는 2026년에 손들었어야 했는데. 이준호가 답장해요. 그때 너도 총회에서 손들었으면 달라졌을 텐데. 조건부 수용하자고. 근데 분위기가 그랬잖아. 다들 전면 거부만 외쳤으니까. 결국 우리가 선택한 거야. 로봇 맞고
물량 해외로 보내. 김대리는 핸드폰을 내려놔요. 맞아요. 2026년 6월 18일.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어요. 로봇을 막는 게 아니라 로봇과 함께 가는 조건을 만들 기회였어요. 하지만 노조는 전면 거부를 선택했어요. 그 결과는요? 윌리엄은 미국으로 갔어요. 청년들 일자리는 사라졌어요. 협력사는 구조조정했어요. 울산경제는 무너졌어요. 소비자는 비싼 차를 샀어요. 그리고 김대리 통장에는 147만 원만 남았어요. 이게 로봇을 막은 대가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하나의 예상 시나리오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갈 수 있어요. 2026년 1월 22일. 지금. 아직 늦지 않았어요. 로봇을 막지 마세요. 로봇과 함께 가는 조건을 만드세요. 파업하지